안녕하세요, 엽쌤입니다. 이번에는 전통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통 건축이 뭐 한국의 멋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면 이런 전통 건축물 앞에서 외국인을 만났을 때 전문가 같은 느낌을 낼 수도 있겠죠. 아무튼 먼저 전통 건축의 구조에 대해서 보고 갑시다. 예시로 그린 건 경상북도 영주시에 있는 구석사 무량수전입니다. 먼저 용마루입니다. 지붕 중앙에 딱 있는 이게 용마루라는 부분이고요. 그 아래로 내려오는 이게 내림마루입니다. 그리고 다시 옆으로 꺾여서 나가는 부분이 추녀마루입니다. 참고로 추녀라는 건축재 위에 있어서 추녀마루입니다. 그리고 기둥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게 바로 공포입니다. 공포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먼저 공포는 처마 끝에 하중을 기둥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보이듯이 장식적인 기능도 겸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포 사이에 있는 벽들을 공포벽이라고 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게 창방인데요. 기둥머리에서 이렇게 기둥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창을 창호라고 합니다. 창호 아랫부분을 궁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궁창 아래가 문지방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제 기둥들을 볼 건데 이렇게 처마 지붕을 받치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기둥을 활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에 붙은 기둥 중에서 이렇게 모서리에 있는 기둥을 우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주 사이에 있는 기둥들을 평주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건물 아래에 있는 돌들인데 맨 위에 있는 돌을 갑석이라고 합니다. 그 아래 제일 큰 면적을 갖고 있는 이게 바로 면석이고요. 참고로 면석의 면은 얼굴 면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아래서 지면과 맞닿는 돌을 지대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예시를 보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만들려고 청룡사 대웅전을 찾아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공사 중이더라고요. 오히려 좋습니다. 다른 걸 보면 되니까. 자, 여기 경기도 안성 청룡사인데요. 한번 둘러보시죠. 혹시 여기서 좀 아까 배운 걸 아시겠나요? 자, 여기 같이 한번 보죠. 자, 여기 한번 지붕을 볼까요? 여기 이거는 무슨 마루죠? 용마루. 이거는 무슨 마루일까요? 내림마루. 자, 그리고 이거는 추녀마루죠. 자, 이 지붕의 모양에 따라 사실 부르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지붕과 앞서서 본 부석사 무량수전의 지붕 모두 팔짝 지붕입니다. 자, 팔짝 지붕은 합각이라고도 부릅니다. 얘는 용마루, 내림마루, 추녀마루가 다 있죠. 그에 비해 맞배 지붕. 맞배는 박공으로도 부릅니다. 뭔가 책을 펴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겼죠. 이 지붕은 추녀마루가 없습니다. 용마루에서 바로 내림마루로 내려오는 형태죠. 대표적으로는 충남 예산에 수덕사 대웅전이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우진각 지붕인데요. 이건 모임 지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우진각 지붕의 대표적인 예는 서울에 있는 덕수궁 대안문이 있겠습니다. 우진각 지붕은 용마루에서 추녀마루가 바로 내려오는 형태죠. 그리고 사실 이 맞배 지붕 위쪽 반이랑 우진각 지붕의 밑쪽 반을 합치면 또 팔짝 지붕 모양이 되기도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팔짝 지붕은 용마루에 내림마루, 추녀마루까지 모두 있는 형태이고 맞배 지붕은 용마루에 내림마루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진각 지붕은 용마루에서 추녀마루가 바로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지붕에 대해 한번 알아봤으니 그 다음으로는 지붕 아래, 그리고 기둥 윗부분에 있는 공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포 양식의 종류를 알아보고 그 후에 공포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포는 주심포, 다포, 입공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순서대로 알아보죠. 먼저 지금 보고 계시던 건물을 잘 봅시다. 이 건물이 바로 주심포 양식인데요. 보시듯이 기둥 하나에 공포가 하나만 있습니다. 기둥당 하나의 공포가 바로 주심포 양식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포 양식을 보겠습니다. 다포는 공포가 기둥의 숫자보다 많습니다. 때문에 더 화려하게 보이죠. 지금 보시는 것이 다포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공인데요. 자, 이게 바로 입공입니다. 주심포나 다포의 공포보다 화려하지가 않죠. 입공은 간단히 말해서 주심포를 간략화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심포와 마찬가지로 기둥당 하나의 공포를 가지고 있죠. 자,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제 공포 자체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와 도리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지붕 맨 꼭대기 중심에 자리 잡은 이것을 마룻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룻대와 수직 방향으로 건물을 연결하는 나무를 보라고 하는데 보는 들보라고도 합니다. 즉 여러분
대들보라는 거 들어보셨죠? 대들보가 바로 큰 들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리는 마룻대와 같은 방향으로 건물을 연결하는 나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 방향과 도리 방향에 대해서 알았네요. 자, 공포를 만드는 공포 부재의 이름을 이 방향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도리 방향으로 놓인 공포의 부재를 첨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첨차와 직교하여 보 방향으로 걸린 공포의 부재가 살미입니다. 이 첨차와 살미가 직교로 결구되어 공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통 건축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논산에 있는 관촉사를 한번 훑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